x가 절대값 fx 마이너스 sin x. 자, 무조건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무턱대고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겨있는 형태의 문제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양일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즉, 이 값이 양이고 양일 때는 이거의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sin x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전체 값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양일 때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음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2 sin 2x의 그래프겠죠. 마이너스 2 sin x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우선 그래프의 개형을 보는 겁니다. 양일 때는 0이겠죠. 그리고 음일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서 2 sin 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음일 때는 2 sin x의 그래프, 그리고 여기서 음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2 sin 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잘못 썼네요. 자, 음일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2 sin 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 놓고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마구마구 그리지 마세요. 이게 훨씬 더 쉬운 표현이니까요. 자, 다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부터 2분의 7파이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x를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어떤 형태인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다시 그리겠습니다. 우선 2분의 파이면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2분의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2분의 7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사인 그래프니까 맞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반대쪽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양수일 때는 양수 쪽에선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0보다 작은 쪽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선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0보다 작은 것은 마이너스 2 sin 2x의 그래프,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밑에 거 접어 올리고 2배 줬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양수 쪽에서는 0보다 큰 것은 0, 0보다 큰 것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0보다 큰 것은 0.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은 그 음수는 2 sin x입니다. 2 sin x.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이거를 연달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파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까지는 요점이겠죠. 그러니까 2파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가 3파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분의 7파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왼쪽 그리겠습니다. 왼쪽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쵸? 여기가 2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파이, 그리고 여기선 마이너스 2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파이네요. 잘못 썼죠.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0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입니다. 네, 우선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전체적인 걸 좀 다시 보기 전에 잠깐 뭐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복습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인 그래프는 이것은
너무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그냥 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렇게 사인 x의 그래프의 이 반쪽의 영역의 넓이는 1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a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넓이는 a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적분하지 마세요. 여기가 bx라고 써 있으면 전체의 값이 b로 나눠집니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반쪽의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거, 만약에 여기 a고 여기 b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인티그럴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fx dx는 0보다 큽니다. 당연하죠. 그죠?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b부터 a까지 fx dx라면 0보다 작아요.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것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가 아니라 b부터 a까지를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간다면 b부터 a까지 fx dx가 간다면 이때는 0보다 크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곧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형태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2기 때문에 요만큼 영역의 넓이는 2예요. 여기는 2겠죠? 여기도 2겠죠? 여기도 2겠네요. 그럼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여기도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읽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부터 x까지 적분한 것, 즉 적분한 것이 0보다 클 때 실수 a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부터 2분의 7파이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우선 여기에서 봐주면 마이너스 2분의 7파이가 제일 작은 값이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7파이가 최대값이겠죠. 우선 마이너스 2분의 7파이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인티그럴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가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라면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부터 x까지 ft dt의 값은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적분해 주는 거겠죠. 여기부터 적분해 주면 만약에 여기까지 적분했다 라고 생각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 0이겠죠. 여기까지 적분해 주면 여기부터 적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적분해 주면 0이겠죠. 여기까지 적분해 주면 0이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적분해 주면 2겠죠. 여기까지 적분해 주면 4. 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4, 여기까지 적분해 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주면 6, 8, 여기는 얘가 음수이므로 6이 됩니다. 6, 여기는 4, 2가 되겠네요. 아, 따라서 x에 뭘 넣든지 간에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일 때는 무조건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알파의 최소값은 쉽게 구했습니다. 알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이제 자, 최대값을 계산해 주면 자, 이제 알파가 몇이 되면 될까요? 딱 보세요. 여기는 2, 2, 2, 2, 2, 2, 2니까 아, 그렇구나. 즉 여기부터 적분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 값은 몇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겠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알파의 값이 요 값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일 때를 볼게요. 우선 인티그럴 마이너스 2파이부터 라고 생각을 해주면 만약에 x의 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0이겠죠? 2, 4, 여기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
0, 0 여기서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파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적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여긴 2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죠? 또 마이너스 2가 있죠. 따라서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안 되는 값을 넣고 보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값은 이렇게 요 값인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라고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해 보는 거예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부터 x까지 ft dt를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0보다 큰지를 봐주면 되겠죠? 그쵸? 알파가 될 수 있는 값. 알파 마이너스 2파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건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할게요. 2, 4, 여기까지는 6이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입니다. 6, 여기까지는 4겠죠? 여기까지 이젠 다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다시 2가 되겠네요. 2, 여기까지 0이 되겠죠. 즉 여기부터 여기에 적분하면 여기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0 딱 되겠죠. 그쵸? 절대 0보다 작아질 리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겠죠. 이거보다 넘어가면 언젠가부터는 여기를 넘어설 때부터는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잘 보세요. 알파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답만 쓰면 되겠죠?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이 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수능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수능 또는 모의고사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이건 진짜 그 수능에 대한 특징을 많이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산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선택지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의 학생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능은 함정을 파는 문제를 절대로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함정을 팠다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잘못된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절대로 선택지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객관식 문제를 풀었는데 확실하게 풀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선택지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것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학생들 마음에 반드시 새겨두세요. 틀렸다가 아닙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자의 줄임말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자의 줄임말입니다. 우선 내가 계산을 해보았더니 선택지에 답이 있다. 그건 답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생각할 만한 잘못된 오답은 이미 출제위원들이 다 생각을 해본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풀었는데 선택지에 답이 있다? 그건 거의 대부분 답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답이 없다. 그거는 내가 함정에 빠졌다. 따라서 조금만 더 생각하자의 줄임말입니다. 자,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이제 잘못된 걸 고칠 겁니다. 잘못된 걸 고쳐볼게요.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놓고 이게 왜 도대체 답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함정에 빠졌으니 나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함정에 빠졌으니 조금 더 생각해봐야지.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부터 적분을 하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이렇게 가면 양수겠죠. 하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적분을 해나가면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부터 적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x의 값이 마이너스 3파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될 수가 없어요. 즉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되는과 동시에 이쪽으로 적분하게 되면 음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아니고 알파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3파이입니다. 아시겠죠? 알파는 마이너스 3파이입니다. 따라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3파이부터는 여기부터는 이쪽으로 적분해도 항상 양수이고 0이고 이쪽으로 적분하면 계속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3파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3파이입니다. 그러면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은 2분의 파이가 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즉 모든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적분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부터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수일 때 반대쪽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배울 내용 두 번째,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양수일 땐 무엇인지, 음수일 땐 무엇인지, 양일 땐 무엇인지, 음일 땐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따라 절대값 그래프 그려주는 요령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 첫 번째 이거 배울 수 있죠?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주는 요령. 두 번째, 이쪽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쪽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하면 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양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선택지에 만약에 파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매우 나쁜 형태의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택지에 파이라는 잘못된 함정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좋은 형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선택지에 답이 없다. 그렇게 되면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함정에 빠졌지? 그 출제위원들이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한 답을 써놓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의 줄임말입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확신을 갖고 문제 풀었는데 선택지에 없다. 절대 당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실제 시험장 가면 되게 당하게 돼요.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없다? 내가 잘못 풀었구나. 내 자신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선택지 없다는 건 틀렸다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선택지 없다는 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함정만 생각한 후 다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지가 없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조금만 더. 실제 시험장 가서도 마음속에 정확하게 명심해 두세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선택지 없다. 출제위원들이 나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알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십시오.